반갑습니다. 월천대사TV입니다. 요즘 경매 공동투자 사기 사건 관련해서 이슈도 많고 언론에서 보도도 많고요. 경매 개인 사기 사건들도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구프랜드는 특히나 토지 유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유치권 관련한 사건인데 지난 과거 종결된 사건이에요. 구프랜드가 한번 언급을 했었고 이 사건은 낙찰을 받지 않고 추천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 일반적인 구프랜드의 모습과는 좀 상이한 모습이다. 왜 추천을 해줬을까? 물건이 좋다고 추천하는 그런 컨셉은 아닌 듯 한데 왜 추천을 해줬을까 하는 의문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유치권이 뭔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타인의 자산을 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 동산, 부동산을 내가 채권자인데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채권의 결연성,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토지에 내가 건설을 했어요. 건물을. 자, 기둥 세웠고 벽 세웠고 지붕 세웠어요. 그러면 아주 결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건물에 누가 전구를 달고 수도를 갈고 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자, 세 번째는 변제기 도래. 나 돈 받아야 돼. 오늘까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얘가 안 줬어. 그럼 변제기가 도래한 게 맞죠. 자, 마지막으로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 불법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네 가지만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면만 보면요. 하지만 유치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론적으로도 복잡하고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민법의 교과서 첫 페이지만 봐도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방금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속내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쉽게 건들기는 어려운 물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프랜드는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물건만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구프랜드는 그냥 유치권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는 유치권이 좋아요 라고 언급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낙찰을 꼭 받아야만 한다. 낙찰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쓰면 낙찰이에요. 낙찰이 의미하는 게 뭐냐?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구프랜드는 낙찰을 받아야지만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낙찰 수수료를. 그래서 반드시 낙찰을 받으려면 유치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유치권은 모두 가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프랜드가 언급하는 내용은 뭐냐면 유치권은 모두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론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실전적으로 내가 40년 경력으로 봤을 때 유치권은 95% 이상 가짜야. 왜?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농지의 땅에 점유를 하고 있으려면 컨테이너 설치해야 되고 계속 24시간 지켜야 되고 거기서 밥 먹고 싸고 자고 씻고 거기서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하는 돈이 없는 유치권자가 어떻게 자기 비용을 그렇게 내가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투입하고 인건비도 감당하면서 그것을 유지를 하느냐 이거. 만약에 그 유치권이 진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말라 죽이면 돼. 그러면 점유가 깨져. 그때 우리는 치고 들어가면은 유치권은 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구프랜드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모두 가짜다라고 하는 생각 마인드예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진성 유치권도 반드시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진성 유치권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돈 주면 돼요. 왜? 내 돈 아니기 때문에. 누구 돈이야? 투자자들 돈이잖아요. 투자자들 돈은 자기 법인에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합의금 명목으로 그냥 쭉쭉 빼서 쓰면 되잖아. 걱정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물건 어려워서 아무도 안 달라붙어서 나만 단독 입찰해서 낙찰 무조건 받아서 낙찰 수수료 받아. 자, 유치권 무조건 가짜인데 진성 유치권이야? 야, 그냥 돈 줘. 잘 쇼부 봐서 그냥 내 돈 아니잖아. 항상 구프랜드는 얘기해요. 유치권자는 돈이 없고 우리는 여유가 있어. 자기 돈 아닌데. 투자자들 돈인데 그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쓰는 경향을 볼 수 있는 멘트들을 꽤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무용담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좋아요. 왜? 유치권은 복잡하잖아요. 설명하기에도 복잡하고 달라붙기도 복잡하고 해결하는 과정도 변호사를 써야 되고 뭐 진짜 우격다짐 싸우기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단순 명도 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어려움의 극악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진성 유치권이든 가성 유치권이든 어느 쪽이든 낙찰을 받고 해결을 하면은 이미지 메이킹과 구프렌드의 무용담에 넣는 사례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유치권에 집착하는 모습 중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익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꽂을 수가 있다. 컨설팅 비용 벌죠. 그다음에 낙찰 받으면 낙찰 수수료 받죠. 그다음에 이걸 운 좋게 또 팔았어. 그럼 매도 수수료 받죠.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수수료를 받죠. 그리고 유치권자와 협의를 보고 또 나름대로의 쇼부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익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구프렌드는 유치권에 집착하고 이런 물건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유치권 물건을 추천을 해줍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 물건은 유치권이 진성은 많네요. 하지만 물건이 좋아요. 낙찰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당신들이 낙찰을 받고 유치권자와 알아서 합의를 해서 유치권 합의금을 내라. 그만큼의 물건의 가치는 있다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자, 자기가 왜? 유치권도 진성으로 있는데 그걸 왜 추천을 해줬을까? 이 부분을 보자면 모종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유치권자가 계속 물건을 쥐고 있고 유찰은 계속되고 그 진성 유치권자는 받을 돈이 점점점 줄어들고 가능성도 줄어든다면 유치권자는 차라리 누군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거 좀 낙찰을 받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간의 합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지금 사건 보이는 경매 정보지를 보면요. 2019 타경 2550 이 사건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모종의 협의가 있다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유치권 물건 추천해 준 건 맞는데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뭐 가성 유치권이고 자기네들은 이 물건을 포기를 했으니 여러분들 한번 뭐 받으려면 한번 받아보세요 라는 식으로 했는데 법인이 받은 것 같아요. 29억의 낙찰을 받았네요. 감정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게 모종의 합의로 의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이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유치권은 인정을 하되 당신네들이 유치권자하고 합의를 하면서 낙찰을 받고 한번 잘 해봐라 이런 식의 물건들이 꽤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프렌드가 유치권에 집착하는 모습들 그 이유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투자자들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생각해서 진행했다기보다는 구프렌드의 수익성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투자자분들은 원금 회복을 위한 빠른 해결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 외에 경매 투자나 공동 투자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수 물건에 집착하는 컨설턴트는 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경각심을 좀 깨워드리고자 해서 오늘의 이 영상을 올려드린 것이 의도입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프렌드가 유치권에 집착하는 이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또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